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의 여름 대유행이 예고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인 3명 중 1명은 고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를 받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정된 장소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의 인근 편의점 4곳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모두 같은 용의자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일째 이어지면서 2천여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545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염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여름철 재확산 조짐에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CDC의 데이터 분석 결과 이미 미국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규 확진자 역시 2달째 10만 명 선을 오르내리면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발생을 경계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현재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초기 핫스팟이었던 뉴욕시는 이번에도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Our goal is to make sure whatever we put in place is going to stem the infections, keep down our hospitalization, and most importantly, keep down those who died from COVID. 존스홉킨스 대학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10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2주 전보다 6%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It is looking more likely, as cases and admissions have continued to increase, that we'll enter the high community level designation later this month. 특히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 사용이 늘어난 데다 팬데믹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져 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 비율은 공식 집계치의 7배에 달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지만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On the honor system, if you test positive, you don't show up, and so that's not showing up in the data. So there's certainly more out there. 이번 여름 심각한 대유행이 예고됐습니다. 미국 내 우세종이 된 BA.5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 등으로 생긴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미 의료계는 이로 인해 확진자가 상승하고 더 많은 입원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점으로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찾는 한인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 약국 체인까지 보급을 확대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감염 초기 복용하면 중증 사망 위험을 90% 가까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 사태를 전환시킬 게임 체인저로 꼽혀왔습니다. 최근 BA.5 변이의 확산으로 한인 사회에서도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치료제를 찾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5월 달에는 저희가 한 5월 달에 한 10몇 개 정도 했는데 지금 7월에 중순밖에 안 됐잖아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10몇 개 정도 예약이 나갔어요. 미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몰루피라비르로 알려진 라게브리오가 승인됐습니다. 현재 팍스로비드가 상대적으로 보급이 많이 이뤄진 상태며 이를 받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정된 장소에선 따로 처방전 없이 약사를 통해 치료제를 받을 수 있지만 환자의 신장, 간 기능에 대한 최신 건강 기록이나 복용 중인 의약품 정보를 약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 신장이 괜찮아져야 돼요. 일단은 그 콩팥 기능이 괜찮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약을 드실 수 없는 약이 있어요. 같이. 특히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는 절대 팩소빌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콜레스테롤 약 말고도 뭐 전립선 약도 있어요.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5일 동안 복용해야 하며 내성에 대한 가능성으로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복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맥주사로 투약되는 치료제론 렘데시비르와 베텔로비맙 등이 있으며 주로 중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이 1년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상자 가운데 14%가 완치된 후 3개월 동안 호흡기 증상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상자 가운데 8%는 6개월, 2%는 1년이 지난 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주요 후유증은 두통과 콧물, 미각 후각 상실, 피로, 탈모 등이었으며 중증이나 경증, 무증상 환자 모두에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 4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리버사이드와 산타아나, 브레아, 라하브라 등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4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가운데 3곳은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라며 이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does appear to be a robbery that turned into a homicide. Our detectives are actively working the crime scene and all of the leads that they have so far. 경찰은 7월 11일은 세븐일레븐 데이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는 95주년을 맞아 무료로 슬러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용의자가 일부러 가게를 돌며 강도나 강도 미수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모두 같은 용의자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00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 남쪽 지역인 마리포사 그로브에서 시작된 산불이 북쪽 지역인 자이언트 세쿼이어 숲 인근까지 번지면서 오늘까지 2,000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소방국은 소방대원 545명을 투입해 지상과 상공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그리즐리 자이언트를 지키기 위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나무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o obviously with the higher temperatures that is going to increase the fire behavior and intensity of the fire. I'm standing right in front of the grizzly giant, which is arguably one of the most famous trees on Earth, and we've got a sprinkler system set up around it, and we're trying to give it some, preventative first aid, really. 공원 측은 자이언트 세쿼이어 숲 진입로를 막고 수백 명의 관광객에게 대피하라고 통보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도 사전 피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서가 연방식품의약국에 접수됐습니다. 피임약 제조업체인 프랑스의 HRA 파마는 처방전을 통하지 않고 사전 경구 피임약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FDA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사전 피임약은 1960년대부터 제일 흔한 피임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었습니다. FDA가 승인하면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첫 사전 피임약이 되며 HRA 경영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DA의 결정에 따라 향후 다른 피임약을 비롯해 낙태약의 처방전 없는 판매 승인을 심사할 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올림픽 여자 배구 선수가 노숙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은 지난 9일 50대 남성 세메온 데스파마리암을 올림픽 배구 은메달리스트이자 모델로 활동하는 킴 글래스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래스는 개인 SNS를 통해 지인과 점심을 먹고 작별 인사를 하던 중 노숙자가 금속으로 된 파이프를 던져 오른쪽 눈과 코에 큰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주에도 노숙자의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다며 길을 걸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 know a lot of times nowadays people have their faces looking at phones while they're walking around. Best to keep your face up so you can be aware of who's around you and what's around you, and that can be probably the best thing. Walking with more than just yourself. You walk in groups or with friends. That's always good as well. 한편 LA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리콜 추진에 들어간 조지 게스콘 LA 검사장의 리콜 서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는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뇌먹는 아메바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이오와 공중보건국은 지난 7일 테일러 카운티의 레이크 오브 스리 파이어스 주립공원 내 호수에서 뇌먹는 아메바가 서식할 가능성이 제기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미주리주의 한 병원에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중환자실 환자가 해당 호수에서 수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뇌먹는 아메바는 일반적으로 토양이나 호수, 강 등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미생물인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를 말하며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면 뇌조직을 파괴하는 뇌척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공중보건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계해 호수 표본을 채집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아메리카에서 확인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감염 사례 가운데 치사율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의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스피릿 항공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템파 공항에서 출발한 스피릿 383호 여객기가 어제 아침 9시 25분경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브레이크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스피릿은 해당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에 성공했으며 애틀랜타 공항의 긴급 대응팀이 빠르게 화재 진압에 나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it was probably 3 to 5 seconds after that, you heard another loud thump. Everybody started panicking, getting up, and that was near the wing, the left wing, and they was trying to look and see, and they saw that it was a fire. If I had to spend a little bit more, I would do that. 한편 스피릿은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의 운행을 멈추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역사상 가장 높은 해상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첫 번째 우주 사진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우주 사진은 나사가 인류가 개발한 가장 크고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것으로 은하계와 별 등 우주 전체 5곳 중 한 곳을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난해 12월 유럽의 아리안 로켓에 실려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됐으며 현재 지구에서 100만 마일 떨어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나사는 제임스 웹이 135억 년 전 초기 우주에서 탄생한 별에서 나온 빛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진들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컬러 우주 영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5곳 전체의 컬러 영상들은 동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 나사 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NBC 방송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배경화면에 태극기를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BC 투데이쇼는 아베 전 총리에 관한 뉴스에서 기자가 일본에서 총기 폭력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총기법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태극기 자료 화면이 방송됐습니다.
MBC는 논란이 일자 바로 관련 영상을 수정 조치했지만 방송을 본 시청자와 SNS 이용자들은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국기를 헷갈릴 수 있냐며 MBC를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한 해설자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쏜 범인이 범행 하루 전 통일교 건물에 시험 발사를 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교는 범인의 어머니가 교인이 맞다면서도 아베의 연설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일본 나라현 나라시의 통일교 건물. 건물 출입구 왼쪽으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제 문이 휘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아베를 향해 총을 쏜 야마가미 테츠야가 범행 하루 전 이곳에 와서 총을 시험 발사해 본 겁니다. 직접 제작한 총에는 6개의 탄환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총탄 흔적도 정확히 6개로 일치합니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을 향해 총을 쐈는데 큰 소리에 당황한 나머지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가미의 집에서는 저격 현장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총이 여러 정 발견됐는데 야마가미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총을 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야마가미가 총을 만들어 아베를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된 건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아베가 기조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UPFの平和ビジョンにおいて家庭の価値を強調する点を高く評価いたします. 어머니가 통일교의 재산을 기부하고 파산해 원망이 있었는데 아베의 이 연설을 보고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통일교는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교인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母親は当法人の教会員であり、これまでも1ヶ月に1回程度の頻度で教会の行事に参加してまいりました.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의 연설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야마가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는 헌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한국의 첫 슬로우시티로 인증된 전남 신안군 증도에 새로운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보고자 태산목을 심었는데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더해져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푸름을 더하고 있는 변원. 논두렁을 따라 길이 2km의 곧은 길이 생겼고 주변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키와 잎도 크지만 꽃도 큰 나무 태산목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단원고에 기증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태산목을 심은 건 북서풍 길목의 마을을 중국발 공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려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과 특유의 향기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해안 통영, 거제,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서 자라고 있던 태산목 4,000그루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태산목으로 꾸며진 국내 유일한 정원이자 국내 최대의 태산목 군락이 됐습니다. 10년에서 30년생까지 태산목들을 거의 나무들을 거의 한 70% 이상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공수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였습니다. 여름에 꽃이 피고 겨울에도 잎이 푸른 태산목뿐만 아니라 봄에 꽃이 피는 돈나무와 철쭉, 가을 단풍까지 10만 그루 나무가 사계절 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몇 킬로 심어놨는데 전국에도 이런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시고. 최대 10m까지 성장하는 태산목은 이번 달부터 2달간 만개하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급상승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바꾸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과 9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34.5%로 30%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8%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의 4일에서 8일까지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였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는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리얼미터 조사에서 7.4%포인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8.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와 60대에서 긍정평가가 각각 12.9%포인트, 10.2%포인트 떨어졌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8%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권역별로도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가 과반 아래로 떨어졌고 부산, 울산, 경남의 긍정평가도 40.9%를 기록해 전통적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에 몰두하다 보니 취임 2달 만에 레임덕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적인 이 산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협력을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도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권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하락한 지지율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2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 때부터 진행돼 온 출근길 약식회견.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을 앞두고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취임 직후부터 이어져 온 도어 스태핑은 60일 만에 중단됐고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은 신선한 소통 방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소통으로 지지율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당장 민주당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 대국민 소통 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런 주장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공개 행사의 공동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사의 영상과 사진 등은 대통령실 내부 촬영분을 신속히 제공하고 기자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받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기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당초 공지와 달리 대통령실이 촬영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초유의 당대표 징계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 대표직 사퇴 요구와 재징계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의 자리는 없어졌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 수용을 거듭 촉구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성과는 인정한다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오전부터 초대선 중진 의원 모임을 잇따라 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당대표
직무 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없이 6개월간 권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 건데 이 대표의 즉각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빨리 세술은 세술에 담는 마음으로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역구를 특히 초선 모임에선 당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아닐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저기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당내 갈등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체제가 6개월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잠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대응책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반격 카드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서울 상계동 자택 앞입니다. 현관문에는 당 윤리위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안내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가 내려진 지난 금요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 이후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일정도 모두 취소한 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대응책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의총에서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결의한 상황에서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징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청구한다 해도 윤리위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 역시 패소에 대한 부담은 물론 측근들조차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수습하는 데 다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가처분이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던가요? 듣고만 있죠, 뭐. 결국 경찰 수사에서 성상납과 무마 의혹에 대한 무혐의를 인정받고 당내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힙니다. 일단은 당 지지율 변화나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대표 사퇴 여론이 더 번질 경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러시아가 어제부터 파이프라인의 정비를 이유로 독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중단한 가운데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회사인 에니는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으로부터 가스 공급 감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니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평균 3,20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하던 러시아 가스프롬이 앞으로는 2,100만 세제곱미터만 제공하겠다고 알려왔다고 공개했는데요. 에니는 가스프롬이 하루아침에 돌연 가스 공급량을 3분의 1이나 감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연간 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조달하고 있는데요. 에니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을 지속하고자 대금 결제용 루브라 계좌를 개설하는 등 러시아 당국의 요구에 맞췄지만 감축 통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백신 4차 접종 권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와 유럽의약품청은 공동 성명을 내고 60세에서 79세인 사람들도 백신 4차 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EU 보건당국이 80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4차 접종을 권고한 지 약 석 달 만에 대상자를 확대한 건데요. 지난 7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해 최근 2주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30%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공유한 우버 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12만 개 문건이 담긴 우버 파일은 우버 공동 설립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의 비위 행위와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회사 영업 전략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버는 고위 정치권에 전달할 로비 및 홍보 비용으로 9천만 달러의 자금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우버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올라프 숄츠 당시 독일 함부르크시 시장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택시업계 폭력 시위를 역이용하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우버는 일부 사실을 시인하며 전 경영진의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형 사고가 캘리포니아에 1년에 over 3 million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람이 되게 심하게 다치든지 아니면 사망으로 돌아가는 사고들입니다. 대형 사고가 날 때는 제일 중요하게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은 대형 사고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는 사진을 다 찍었어야 됩니다. 대형 사고가 되면은 특별히 LA 카운티는 사람이 안 다쳤다 아니면 사람이 앰뷸런스가 안 필요하다 하면은 폴리스 리포트를 만들 수가 없는 LA 카운티입니다. 폴리스는 오직 앰뷸런스가 들어와야 된다, 파이어파이터가 와야 된다 할 때만 폴리스 리포트를 만드는 LA 카운티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사진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나온 다음에는 내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CHP 오피스를 찾아 나가가지고 내가 인시던트 리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망으로 된 사고다 할 때는 내 잘못이 아니고 할 때는 꼭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사진들을 찍고 옆에 증인이 있나 없나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증인이 있을 때는 꼭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전화번호와 스테이트먼트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보험회사도 전화를 할 수 있다면은 보험회사를 전화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위트니스 스테이트먼트를 받으면은 제일 아이디어한 시츄에이션입니다. 대형 사고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위트니스가 없었든지 사진들이 없었든지 폴리스 리포트가 없었고 안타깝게 나의 보상을 못 받고 아니면 나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기회들이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순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서 보험회사의 협조를 받으면서 나가면은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사고가 많이 크든지 사고가 조그매든지 당연히 폴리스가 와가지고 폴리스 리포트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폴리스 리포트에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고 상대방 보험 인포메이션도 들어가고 어떻게 나간 사고냐라는 아이디어가 그림을 적어주는 게 폴리스니까. 그렇지만 대대로 조그만한 사고다, 사람이 안 다쳤다 하면은 폴리스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스스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야 되고 증인을 찾아야 되고 사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후에 가지고 폴리스 리포트든지 인시던트 리포트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가격 대비 터무니없는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한 접경 지역 인근 음식점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부실한 음식을 배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탕수육 10여 조각의 포장 용기에 담긴 모습인데요. 그제 화천에서 근무 중인 직업 군인이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제보자는 배달 주문한 12,000원짜리 탕수육인데 개수를 세어보니 한 조각에 1,000원꼴이라면서 너무하지 않냐고 토로했는데요. 해당 글에 군부대 인근 상점이 군인을 상대로 배짱 영업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엔 배달 김치찌개 사연도 화제였는데요. 글쓴이는 비계만 가득 든 이 김치찌개 가격은 배달비 포함 18,000원이었다고 밝혔는데 3,000원을 내고 고기까지 추가한 거라고 합니다. 이 사연에 비계만 잘라 넣었네,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올랐다고 음식값 다 올렸더니 소비자가 가게 주인의 봉이냐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처럼 비싼 가격에 비해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는 사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공깃밥 한 그릇에 달걀 프라이, 스팸 구이 정식을 12,000원에 판매한 식당이 논란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나 싶더니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눈사태. 구불구불한 등산로를 금방이라도 쓸어버릴 기세인데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텐산 산맥에서 만년설과 빙하가 무너지면서 눈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등반 중이던 영국인 9명과 미국인 1명의 관광객들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 영상을 공개한 촬영자는 당시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가 뒤쪽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있어서 근처의 대피소로 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의 카메라에는 눈과 자갈을 피하는 순간도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갔더라면 얼마나 큰 인명피해를 불러왔을지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나는 영상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수화물 분실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을 찾지 못한 짐들이 최근 독일의 한 공항에 방치된 모습인데요.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도 가방 수백 개가 한쪽에 쌓여 있죠. 미국과 유럽 등 공항에서 수화물 분실 사고가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수화물을 추적하는 스위스의 한 회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화물 분실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직원을 줄였는데 최근 각국의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항공 수요가 급증하자 수화물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입 직원이 공항에서 일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지갑의 주인을 찾아줬다가 2천만 원의 거금을 선물 받은 이가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17살 소년 아드리안. 그는 최근 한 식료품점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주소를 보고 지갑 주인을 찾아 나섰는데요. 집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노력이 물거품되나 했는데 해당 집에 거주하던 사람이 지갑 주인의 친구로 알려지면서 진짜 지갑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갑 주인과 집주인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소년을 찾는다며 SNS에 CCTV 영상을 올렸고요.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통해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캠페인을 벌였던 건데요. 선행으로 행운을 거머쥔 아드리안은 인터뷰를 통해 엄마가 어릴 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늘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 남성이 외주를 잡고 허공에 떠 있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거대한 박스가 매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한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서 영상 속의 인부가 크레인의 자재를 고정하던 중 손이 쇠줄에 엉키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짐이 바닥에 닿기 전에 인부는 탈출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죠.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는 해당 직원은 부상이 없으며 관계 당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